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신대가들의 투자 비법 매주 월요일 밤 11시 주식 보안관 필승 정필승입니다. 필승.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제가 엊그제 지난주 금요일은 또 한 주를 마무리하면서 신대가들의 투자 비법을 했는데 갑자기 우리 정필승 파트너님 월요일엔 어쩐 일이십니까? 라는 거죠.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이미 공지를 한번 드렸죠. 제가 바뀌었습니다. 매주 월요일 밤 11시로 바뀌었고요. 이제 주 초에 여러분들을 찾아뵙네요. 너무 좋고 너무 나이스합니다. 그죠? 좋습니다. 이제는 그래서 앞으로 매주 월요일 밤 11시에 정필승의 신대가들의 투자 비법 주식 보안관 필승 정필승을 많이 시청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날씨가요 많이 풀렸어요. 한풀 꺾였어요.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나왔을 때만 하더라도 40도, 우리나라 기상 관측 역사상 122년 만에 40도에서 우리가 입추를 맞이하게 됐는데 희한하게요. 입추가 딱 지나고 토요일부터 뭡니까? 날씨가 조금씩 풀리고 바람이 솔솔 불고 덜 더워졌어요. 그래서 제가 버스 타고 요 이대일리온 오는데 너무나도 버스가 막 금요일만 하더라도 막 버스가 뜨거워 죽겠던데 이번에는 시원했습니다. 그만큼 버스도 이제 열받음을 조금 덜 한 것 같아요. 아무튼 날씨가 그만큼 좀 많이 풀려서 다행이고요. 자, 아무튼 여러분 제가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이렇게 5일, 평일 5일 동안 오전 8시 10분부터 한 오전 8시 50분 전까지 아침에 무료 방송을 너튜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오시면 이제 제가 시황이라든지 또는 뭐 종목 관련된 부분들, 섹터라든지 그다음에 또 기법 강의 같은 것도 또 연속적으로 하니까 많은 분들이 좀 시청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뭐 어찌됐든 오늘 시장 또 어떠셨어요? 어찌됐든 뭐 오늘 시장은 상승 종목 수 대비 하락 종목 수가 훨씬 적었죠. 오늘 압도적으로 상승 종목 수가 훨씬 많았습니다. 그죠? 양 지수 모두 특히나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늘 거의 6.9% 또 매수 사이드카까지 또 발동이 되는 모습이었어요. 확실하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수급이 전반적으로 코스닥 쪽으로 좀 들어가는 모습이 보여주면서 오늘 시장 순환매로 좀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최근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부터 해서 한 30% 정도 좀 올라오는 모습인데요. 뭐 그건 그거고요. 그건 그거고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가가 상당수 많이 올라갔다가 이제 조정을 크게 맞고 나서 다시 반등을 주는 이 찰나인데 지금 현재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실적 좋은 종목들 저평가된 종목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께 함께 정필승의 0.25 법칙 굉장히 오랜만에 듣죠. 0.25 법칙. 제가 올라갈 때는 말씀 안 드렸어요. 이미 고평가 영역으로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어가지고 말씀을 안 드렸는데 다시 어느 정도 좀 조정이 크게 왔으니까 또 이제 PBR 1배 미만짜리 저평가 종목을 또 한번 발굴해서 여러분들과 한번 공부해보는 그런 시간을 또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시장 나쁘지 않았고 좋았습니다. 좋았고요. 내일도 좀 기대가 되는데 어찌됐든 지금 최근 연달아서 또 코스닥이 올라왔기 때문에 물론 지난주 목금 같은 경우에는 조정이 좀 있었지만 좀 강하게 올라오는 모습이기 때문에 또 내일 또 어떻게 수급이 어떻게 되고 또 조정인지 한번 또 파악을 해봐야 되겠죠. 좋습니다. 그건 그거고 우리는 또 우리대로 공부를 한번 해보시자고요. 좋습니다. 주식 보안관 필승 정필승. 시장의 무법지대에서 개인 투자자들을 지킨다. 저는 여러분들을 지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종목 진단을 했어요. 네, 많은 분들께서 제약바이오를 하시더라고요. PBR이 막 40배고 60배, 90배짜리를 막 하시는데 그런 거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겁도 없이 막 들어가시는데 나중에 물리면 또 왜 안 가나요? 이러시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저평가된 종목을 좀 여러분들이 보셔야 된다. 오히려 그게 지금 기회일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주식 보안관 뭐요? 필승, 정필승. 정필승 매매입니다. 볼게요. 자, 이거예요. 제가 이제 과거에 여러분들께 뭐라 그랬어요? 정필승의 0.25 법칙. 뭐예요? 뭡니까? 저평가를 원석이를 보석이로, 보석이를 슈퍼스타로 그 슈퍼스타 때 우린 놔주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PBR로 4배 이상 올라가는 것들은 다 고평가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전까지는
성장하는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한번 해볼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주가가 많이 9,000포인트까지 코스피 올라가고 물론 코스닥은 많이 안 올라갔죠. 그런데도 코스닥에는 아직까지 저평가된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다시 저평가 구간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한 번의 파동을 겪었기 때문에 우리 또 한 번 집중해 볼 수가 있다라고 하면서 오늘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볼게요. 제가 뭐라 그랬냐? 격한 저평가를 극저평가, 극을 본질로, 본질은 회복으로, 회복은 성장으로, 성장은 고평가로. 그래서 이때 뭡니까? 놔주면 된다. 즉 이때가 뭐예요? 슈퍼스타, 슈퍼스타. 즉 원석이를 보석이로, 보석이를 슈퍼스타로까지만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정필승의 0.25 법칙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조금 더 세분화하게 제가 칠판에다가 그려왔습니다. 자, 정필승의 0.25 법칙. 0.25만큼 움직인다. 이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즉, 저평가 대형주랑 중형주에서 적용을 해야 돼요. 그 외에는 기준봉 매매, 수급이 확 하고 들어왔을 때 소형주들, 그런 종목들 단발적으로 빠방 하고 올라가니까 우리도 빠방 하면서 온갖 뭡니까? 우와, 이 뭡니까? 와, 막 뒷골이 막 쫙 올라오는 그 기쁨과 환희는 우리가 기준봉에서 느껴보고 요거는 좀 천천히 저평가니까 실적 좋은 종목들 좀 천천히 좀 지켜보면서 가보자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극한, 적한 저평가를 극으로, 극을 본질로, 본질은 회복으로, 회복은 성장으로, 성장은 고평가로. 즉 무슨 말이냐? 여기에서 이익을 실현해야 된다는 겁니다. 즉 이거는 보통 4배 이상으로 올라갔을 때, PBR로 4배 이상 올라갔을 때 우리는 본질 가치 대비, 즉 북밸류, 장부 가치 대비해서 고평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0.5를 0.75로 물론 여기에 또 있어요. 뭐가 있냐면 0.25는 0.37오고 0.375는 0.5고 0.5는 0.62오고 0.65는 0.75고 0.75는 0.875고 875는 1이고 1은 1.125, 1.25, 1.375, 1.5, 1. 외우세요. 외우면 돼요. 그죠? 0.125, 0.25, 0.375, 0.5, 0.625, 0.75, 0.875, 1. 그럼 똑같잖아요. 1, 1.125, 1.25, 1.375, 1.5 이렇게. 그렇게 해서 4배 때부터 고평가이기 때문에 이 전까지는 우리가 한번 이 구간대로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게 바로 정필승의 0.25 법칙입니다. 그래서 그 구간대로 분할 매수를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즉 무슨 말이냐면 좀 쉽게 설명하면 예를 들어서 0.75, 0.625, 0.5가 있어요. 그런데 얘가 1까지 갔다가 주가가 1까지 갔다가 얘가 밉니다. 밀어요. 자, 그러면 현재 내가 이거는 너무 많이 올라가서 빠질 때는 보통 한 50%까지 빠졌죠, 이번에. 50%, 70% 막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못해도 절반은 뺍니다. 그러면 0.5인데 예를 들어서 0.625부터 봤다 그러면 0.625 구간에서 2% 분할. 그 다음에 0.5로 내려왔으면 여기에서 2%.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분할 매수를 비중, 딱 이 종목의 비중 10% 하면 2%씩 5번을 분할 매수하는 겁니다. 만약에 횡보한다. 그러면 2% 사고 떨어질 때 남겨놔야겠죠, 현금을. 그런 식으로 좀 보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이거는 본질 가치 대비로 움직인다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게 바로 현대모비스예요. 제가 아침에 무료 방송에서도 똑같이 설명을 드렸는데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밤 11시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해왔습니다. 지금 보시면요. 여기 막 줄이 엄청 많죠. 이렇게 많은 거는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없어요. 이거는 저만 있어요. 제가 만든 거고요. 이거는 이렇게 거래량이 훅 하고 들어왔을 때, 수급이 확 하고 들어왔을 때 그때의 어떻게 보면 이평선이 되는 거예요. 이평선이 되는 건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없고요. 저만 볼 수 있으니까 요거는 신경 쓰지 마시고 잘 보세요. 자, 주가가 이렇게 갔다가 올라갔죠. 현대모비스가 얼마를 찍었냐면 82만 2천 원을 찍었어요. 원래 현대모비스의 본질 가치, 즉 BPS
BPS 한 배가 바로 56만 원입니다. 56만 원. 지금 장부 한번 꺼내보세요. 최근 분기 2026년도 1분기 즉 3월이죠. 거기 한번 보시면 BPS가 56만 원대예요. 56만 원. 56만 원. 그러면 얘가 뭐예요? 얘가 1이잖아요. 1. 그러면 49만 원은 얼마냐? 0.875입니다. 42만 원은 얼마냐? 0.759고요. 35만 원은 얼마냐? 0.625. 625.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제가 아침에 설명드렸는데 49만 원 이게 뭐다? 들어가야 된다. 아침에 말씀드렸습니다. 0.875다. 한 배 미만으로 내려왔다. 여기서부터 뭐예요? 분할 매수 뭐 2%, 2%. 이런 식으로 분할 매수를 한번 해보셔라라고 했는데 오늘 정확하게 49만 원까지 밀어내고 반등을 줬죠. 현대모비스요. 네, 반등을 줬죠. 밀어내고 반등 줬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즉 여기 구간이 얼마냐. 여기가 1이죠. 여기가 1.125. 즉 무슨 말이냐. BPS 곱하기 PBR을 하면 예를 들어서 1,000원짜리야. 1,000원짜리인데 0.5를 곱하면 얼마예요? 500원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BPS의 절반이 얼마입니까? 500원. 0.6원은 얼마입니까? 625원.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가 1, 여기 점선이 1.125, 여기가 1.25, 이게 1.375, 여기가 1.5예요. 즉 무슨 말이냐면 거의 1.5까지 갔다가 어디까지 밀어냅니까? 여기. 즉 0.75까지 밀어내죠. 0.75. 즉 무슨 말이냐면 1.5가 0.75가 됐으면 얼마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빠진 거예요? 50%가 넘게 빠진 거죠. 그래요. 1.5가 0.75 나누기 1.5 나누기 2 해보세요. 0.75 나옵니다. 그러니까 50%가 빠진 공간에서 다시 박스권을 치고 있으죠. 여기서 이렇게 박스권을 치잖아요. 여기서 보면 저점이 점점 올라가잖아요. 추세는 살아있어요. 다만 거래량이 없이 얘는 현재 박스권을 두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도 들어오고 있겠죠. 한번 잘 보세요. 외국인이 언제부터 들어왔는지. 외국인이 40만 원대부터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한번 보세요. 맞는지 안 맞는지.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는 뭐냐면 매집을 해야 돼요. 매집. 즉 정필승의 0.25 법칙은 매집입니다. 나는 똑같이 매집한다. 매집. 그거를 분할로 나누면 오히려 좀 우리가 주가에 안정적으로 방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2% 들어가면 또 여기 공간까지 또 밀 수도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2% 산다. 만약에 횡보를 한다? 그럼 2%를 사는 거예요. 한 3번 사고 나머지 4% 남겨놨다가 밀리면 그때 좀 더 사고 이런 식으로 좀 여러분들이 집중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추세가 아직 안 깨졌다. 현대모비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틀라스 2년 안에 또 공장에 실질적으로 투입된다라고 아까 전에 언론 보도에도 나왔어요. 아침에. 그것도 제가 엠밴드에다가 올려드렸는데 한번 읽어보십시오. 실질적으로 제가 2028년도까지는 아틀라스 IPO, 즉 보선 다이내믹스 IPO 상장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왜 현대차 그룹이 이렇게 피지컬 AI,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들려고 하냐? 노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글로벌 전체 시장이 피지컬 AI와 그다음에 우주 여기에 현재 집중을 하고 있다. 결국에 반도체는 첨단 산업 모든 곳에 들어가게 된다. 결국에 사이클 산업이 더 이상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그래서 결국에는 파동이 이렇게 갔다가 1파 구간이고 이제 2파 구간, 2파 눌림목이에요. 여기서 횡보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 직전 고점 깰 수도 있겠죠. 뭐 2028년도까지는 한번 여러분들이 보고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는 LG예요. LG는 이제 지주사인데 우리가 이제 LG그룹 같은 경우에도 제가 말씀을 계속 드리는데 과거에 뭐 가전뿐만 아니라 현재의 피지컬 AI, 즉 로보틱스 사업 쪽으로도 지금 다각화를 시키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엔비디아의 아이작과 그다음에 이 LG의 클로이드 요거가 뭡니까? 서로 지금 합작을 해가지고 지금 협력을 해서 이 엔비디아의 두뇌 그리고 LG전자의 하드웨어 요걸 이제 가지고 이제 협업을 하려고 한다라는 거고
구강모 회장님도 이번 주에 또 그 젠순왕 엔비디아 CEO를 또 만나게 예정이 되어 있죠. 어찌됐든 LG 같은 경우에도요. 여러분 더 이상 이제는 로보틱스 사업으로 봐야 됩니다. 그리고 밸류 체인이 수직 계열화가 되어 있어요. 뭐 눈, LG 이노텍, 뭐 그러죠. 얼굴, LG 디스플레이, 그죠. 두뇌, LG CNS, 하드웨어 만드는 거, LG 전자, 막 그런 통신, LG U 플러스 이렇게 뭐예요? 그다음에 배터리, LG 에너지 솔루션 이렇게 다 돼 있잖아요. 밸류 체인이 하나로 통합되죠. 현대차는 배터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LG는 LG 에너지 솔루션, 엔솔이 있죠. 그러니까 하나의 피지컬 AI가 수직 계열화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LG가 지금 보시면은 이야 LG 얼마? 18만 5천 원. 근데 얘의 BPS 한 배는요. PBR로 한 배는 19만 5천 원. 여기가 한 배예요. 장부 한번 꺼내서 보십시오. 보세요. 한 배가 19만 5천 원. 그러면 얘는 여기까지 갔다가 민 거잖아요. 그러면 보세요. 여기가 0.875, 여기가 0.75, 여기가 0.625, 여기가 얼마예요? 97,500원이 0.5. 얘를 나눠보세요. 19만 5천 원 나누기 2 해보세요. 얼마예요? 97,500원. 즉 여기 한 배가 여기 0.5배까지 얼마를 민 거예요? 50% 이상 민 거잖아요. 절반 이상 민 거잖아요. 그죠? PBR로 보면 1이 0.5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절반을 민 거잖아요. 그죠? 50%를. 그게 뭐예요? 수급이 그죠?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현재 구간에서 정확하게 97,500원 여기 위로 현재 올라와 있죠. 오늘 10만 5천 원 딱 찍고 나서 뭡니까? 반등 줬어요. 10만 7,500원인가요? 400원에 종가가 형성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모아가야 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왜 제가 LG전자는 안 하고 LG를 했느냐? LG전자는 아직까지 한 배 위에 있어요. 한 배 위에. BPS가. 그래서 좀 더 밀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거고 이미 이거 같은 경우에는 한 배 밑으로 0.5배까지 내려왔죠. 이게 0.375까지 가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LG가. 지금 현 구간에서. 완벽하게 바닥을 다진 거예요. 여기서. 거래량도 없이 횡보하고 있죠. 거기다가 외국인과 기관 수급 들어오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언제부터 들어왔는지 얘네들이. 언제부터 들어오고 있는지. 여기 구간에서 계속 들어와요. 9만 원대에서. 이게 바닥이란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신대가들의 투자 비법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은 엄청난 강의를 듣고 있는 겁니다. 엄청난 강의를. 여러분, 엄청난 강의를 듣고 계신 거예요. 머리에 쏙쏙 넣으셔야겠죠. 정필승의 아침 무료 방송 쏙쏙 보셔야 되겠죠. 그죠? 예.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거래량이 없이 횡보하고 있잖아요. LG 지주사죠. 지주사죠. 물론 LG전자보다 탄력성은 덜하지만 충분히 가지고 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뭐 LG 거는 사면 안 된다, 최씨 거는 사면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그냥 기업 자체로 보세요. 제가 예전에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8만 원대부터 얘기를 했어요. 그게 40만 원을 갔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어요? 다시 밀었잖아요. 그렇게 간다니까요. 구간대로 가요. 구간대로. 한번 보세요. 차트 한번 공부해 보세요. 얼마나 놀라울 일인지. 포스코 홀딩스도 한번 보십시오. 포스코 홀딩스도 어떻게 됐는지. 예? 걔 75만 원이 한 배예요. 지금 0.5배 수준도 안 돼요. 예. 안 돼요, 아직. 그럼 뭐예요, 여러분? 그래요. 그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0.75까지 갔다가 밀었잖아요. 50만 원대까지 갔다가. 그렇게 움직이는 거라고요. 이해되세요? 이게 정필승의 0.25 법칙입니다. 그러면 직전 고점을 깰까요? 그건 모르죠. 하지만 충분히 수익을 내고 나올 수가 있겠죠. 즉 0.5가 0.625까지 갈 수가 있는 거고 얘가 0.75까지 갈 수 있으니까 여기에 돌파를 하면 여기까지도 갈 수 있는 거예요. 보세요. 이 자리가 지지를 받지 못하고 밀리잖아요. 그러면 여기를 뚫어내면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럼 확실한 라인이 12만 1,000원 여기 구간이에요. 여기에서 수급이 들어오면서 빵 띄워줘야 충분하게 14만 6,000원까지도 갈 수 있다는 거. 제가 이거 예전에 한화를 가지고도 설명을 계속 드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주가가 이럴 때 잡습니까? 여러분 들어가세요 이래요 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많이 올라갔잖아요. 물론 한 배는 안 되긴 했지만 주가가 여기에서 이 구간이 어디예요? 이 구간이 거의 0.5배인데 0.5배에서 여기까지 갔다라는 거는 거의 100%가 넘게 간 거예요. 맞잖아요. 올라갈 때는 0.5가 올라갈 때 1이 되려면 얘는 100% 올라가야 되잖아요. 만 원이 2만 원 되는 게 100% 올라간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00% 올라갔을 때 잡으라 그럽니까?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빠져줄 때 잡아야죠. 그리고 바닥을 다졌잖아요. 이게 완벽한 정필승의 0.25 법칙.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거 잘 들으세요.
이해되시죠? 이거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제가 이 지금 강의 시간에 엄청난 양을 할애를 했습니다. 다음 주는 우리가 그래요. 대체 유무죠. 다음 주에는 방송이 없어요. 그 다음 주에 또 할 겁니까? 일단 아침 무료 방송 잘 들으시고 한번 집중해 보십시오. 자, 그 다음에 뭡니까? 정필승 매매 두 개가 있어요. 아까 전에 0.25 법칙. 그거는 대형주와 그 중형주, 저평가된 중형주를 본질 가치만큼만 움직이고 뺐을 때 눌림목, 다시 그 자리에 바닥, 다시 그만큼, 그러니까 단계별로 공간만큼만 먹는다 해서 공간 매매라고 했던 거고, 기준봉 매매는 뭐냐? 일단 첫 번째, 뉴스에 흔들리지 마라. 뉴스 보지 마라. 뉴스는 늦게 나온다. 뉴스는 늦게 나온다. 그 기대감이 먼저 형성이 되고 뉴스의 정점이다. 그러니까 뉴스 나올 때 들어가지 마라. 두 번째, 소문에 흔들리지 마라. 온갖 노이즈들이 쏟아집니다. 주가가 올라갈 때는요. 온갖 노이즈가 쏟아지니까 그거 하지 마라. 흔들리지 마라. 예측에 흔들리지 마라. 여러분 바닥이 어디고 그거 어떻게 알아요? 그냥 아무런 기준과 원칙 없이 바닥이라고 얘기하는 건 그거 아닙니다. 명확한 정필수처럼 명확한 기준과 원칙이 있어야 돼요. 그 원칙 구간에서 봤는데 물론 아까 전에 여러분들께 말씀 안 드린 비밀이 하나 더 있어요. 그거는 제가 죽었다 깨어나도 말을 하지 않을 겁니다. 궁금하시면은 뭐 그죠 방송 들으시거나 하면 되겠지만 죽었다 깨어나도 그건 얘기하지 않을 거예요. 어찌됐든 예측에 흔들린다. 그러면 안 되겠죠. 더 갈 것 같아요. 또는 더 밀릴 것 같아요. 또는 진짜 바닥이에요. 그거 아니다. 또 깨면 또 바닥이에요. 또 깨면 또 바닥이에요. 한두 번 봤습니까? 이번 시장에서 그러한 거 한두 번 보셨어요? 저점 깨졌어. 지지저항. 그 말도 안 되는 지지저항 좀 제발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어찌됐든 거래량도 없는데 무슨 지지저항이에요. 그냥 그러는 거지. 거래량이 들어온 게 지지저항이에요. 아까 보셨잖아요. 제 이평선들. 전부 거래량이 터졌을 때 그때를 기준으로 합니다. 저는. 아무튼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그 지지를 깼을 때 또 지지가 나와요. 또 깨면 또 나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0.25 법칙. 소형주도 0.25 법칙 가능해요. 가능한데 변동성이 원체 큰 부분이 있어서 그거는 철저하게 기준목 매매를 하자. 그 다음에 내동 매매 하지 마라. 철저하게 뭐가 되어 있어요?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설계대로 해야 돼요. 정필승은 설계합니다. 설계해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철저한 설계와 대응이고 원칙 매매를 합니다. 그래서 칼 같은 익절과 손절을 합니다. 저는 손절, 기준봉 매매에서는 손절을 합니다. 기준봉 매매에서는 손절을 하고요. 아까 전에 보셨지만 정필승의 0.25 법칙은 이미 구간을 저평가 구간까지 완전히 분할 매수 구간으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사실 뭐 그거는 그냥 기다림입니다. 그건 기다림이에요. 그거는. 근데 이 기준봉 매매는 아니에요. 너네 들어왔어? 나도 들어갈게. 너네 나갔어? 나도 나갈게. 너네 차익 실현했어? 나도 차익 실현할게. 이거예요. 개인 투자자들 전부 다 여기 몰릴 때 나는 나올게. 그게 뭐다? 정필승의 기준봉 매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리지만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돌아섰을 때 얘가 이평이 확장이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얘는 뭐냐 하면 거래량이 동반하고 거래대금 폭발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추세 전환입니다. 즉 이거는 추세가 뭐다? 전환이 되는 거예요. 얘는 추세가 전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격이 벌어지면서 확장이 되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갑자기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기준봉이 발생해서 이거는 끝난 거예요. 이거는 하면 안 돼. 이건 따라 들어가면 안 돼. 이건 따라 들어가면 박살이 납니다. 아까 보셨죠? LG. 아까 보셨죠? 현대모비스. 거기에 들어간 거예요. 그 왜? 정배열에서 기준봉 발생했거든요. 장대 양봉을 발생하고 막 이랬거든요. 그 따라 들어가면 다 박살 나는 거예요. 정배열이잖아요. 이격이 다 벌어졌는데 역배열로 돌아섭니다. 이해되죠?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거고 이 추세,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딱 들어가는 이 추세, 갑자기 거래량이 동반한 거는 해도 돼요. 단! 장대 양봉이 8%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에 종가, 왜 종가라 그랬어요? 얘가 종가를 딱 찍고 바로 들어 올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1, 여기서 2, 여기서 4 이래가지고 1대 2대 4 피라미드 매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현금 3 보유.
이거는 뭡니까? 짧고 굵게 빠방 하고 나온다. 물론 그걸 올려주는 거는 그분들께서 올려주는 겁니다. 내가 올리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분들이 알려서 올려줄 때 그분들이 올려주시는구나. 그분들이 드디어 나가려고 하시는구나. 나도 나간다. 이렇게 하면서 나오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15금 매매법. 즉 15%가 기준이다. 15% 여기가 15%인데 이 15% 미만일 때랑 15%에서 상한가를 간 게 있는데 웬만하면 상한가는 눌러줄 때 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오금절여 매매법이라고 그랬죠. 자, 그다음에 고조장단법.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따가 한 번 더 설명드릴 건데 주가가 나갔어요. 나는 이 종목을 쳐다 안 봤단 말이에요. 근데 봤는데 갑자기 이 기준봉의 저가 위로 딱 하고 올라왔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세력이 만들어냈던 그 범위, 거래량이 없이 뺐다. 완전 밀어넣으면 이거는 개인 투자자들이요 못 버팁니다. 이거 개인 투자자들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래량이 없지만 일단 빼요. 그럼 못 버텨요. 다 손절칩니다. 그 물량을 받아갖고 이제 한번 스타트 끊어볼까? 라고 하는 게 기준봉. 그들이 만들어냈던 가격의 범위 안으로 다시 몸통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는 거다. 이거는 이따가 한번 또 설명을 해드리고요. 자, 그다음에 중고장단법은요. 주가가 조정이 나왔는데 이 중심가는 뭐냐면 매수와 매도의 치열한 싸움이에요. 싸움. 그 싸움에서 지켜낸다. 예를 들면 우리 38선을 철저하게 지켜내죠. 우리 자랑스러운 대한 육군 지켜내시잖아요. 그리고 해양은 해군, 그리고 하늘은 공군. 우리 자랑스러운 우리 국군 장병 여러분 필승. 예, 필승 힘내십시오. 아무튼 여기에서 계속적으로 뭡니까? 이런 식으로 치열하게 싸우는데 벗어나지를 않는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분할 매수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 이런 식으로 해서 분할 매수를 해도 돼요. 그러니까 거래량이 동반돼서 내가 이 종목을 놓치거나 보고 있는데 나는 눌림목이 할 거야. 그럼 나는 충분히 눌러줄 때 할 거야. 그럼 여기가 사실은 1차적인 매수의 타점이 되는 거고요. 나는 눌림보다는 일단은 먼저 보초백 한번 세울래. 돌파도 가능하니까 라고 하면 여기에다 1을 넣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어디에 일봉의 위치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왜? 여기는 개인이 못 만들어요. 여러분 이거 거래량이 동반된 이거 개인이 못 만듭니다. 기준봉은. 개인이 기준봉을 못 만들어요. 이거는 돈을 누가 쓴 거예요. 절대 만들 수가 없어요. 아니 개인 투자자들이 야 우리 한낮 1시에 다 모여라. 우리 7시에 다 모여가지고 우리 다 같이 한번 기준봉 만들어보자 이럽니까? 아니에요. 이거는 누군가가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면 그 누군가가 만들어낸 그 흔적과 그 영역 그리고 그 사람들이 만들었던 그 가격대를 우리는 잘 이해를 해서 걔네들이 팔 때 우리도 팔고 나오면 되고 걔네들이 손절할 때 우리 손절하고 나오면 돼요. 야 매수세가 안 붙는데 개인이 안 들어오는데 매도 쳐야 되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해되죠? 자, 그다음에 잠수한 기법은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가가 역별에서 정별로 돌아서는데 이때 눌렀다가 다시 중심가로 올라왔다라는 거예요. 눌렀다가 올라왔다. 뭐 고저장단법이랑 좀 비슷한 개념인데요. 이 저가까지 밀어내지 않고 이 중심가 위로 올라왔다라는 것은 매수 매도의 치열한 싸움에서 일단은 매수가 우위, 매수 손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잠수한 기법. 잠수하다가 고개를 살짝 내밀 때 우리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분할 매수 1, 2, 저가를 4 이렇게 해서 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뉴앤AI예요. 정필승 매매법. 거래량이 뭐라 그랬어요? 압도적으로 들어왔습니다. AI 소프트웨어 테마 기준봉 발생. 뭐 뉴앤AI. 그래서 제가 아침 방송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실질적으로 차트는 딱 요때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요때를 기준으로 했어요. 요때를. 제가 뭐라 그랬냐면요.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가 하나의 일봉이다라고 했어요. 왜? 제가 거래량이 들어왔을 때 영역을 보라 그랬잖아요. 지난주 금요일에. 그러면 얘가 하나의 뭐예요? 일봉이란 얘기예요. 누가? 그들이 만들어냈던 시세의 범위가 이 범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종가, 중심가, 시가 이거잖아요, 여러분. 그럼 얘 스타트가 어디예요? 여기서 끊었죠. 그죠? 그다음에 중심가까지 안 내려와서 그냥 가만히 있어요. 얘가 급등, 수익, 끝! 얼마나 쉽게 얘기해 줍니까? 자, 그다음에 PNS 로보틱스 오늘 갑자기 급등 나왔죠. 시가총액이 작아요. 작아요. 그런데 제가 변동성이 큽니다. 짧게 매매하고 나오면 PNS 로보틱스
말씀드렸죠? 기준봉이 떴을 때를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장부도 보죠. 얘가 적자 기업인지 아닌지도 봤어요. 적자 기업 아니에요. 그래서 P&S 로보틱스는 우리가 짧고 한번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날 아침에 말씀드렸죠. 자 보세요. 거래량이 없죠. 그러니까 얘가 역배열해서 정별로 이제 연달아서 올라왔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느냐. 얘를 하나의 일봉으로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에 종가, 그다음에 중심가, 시가를 한번 보라라고 얘기를 했던 거고. 그런데 기준봉이 여기, 기준봉 보이죠? 여기 갑자기 훅 하고 들어왔는데 얘가 밀었어요. 이때 많이 밀었어요. 마이너스 한 7%, 8% 밀었단 말이에요. 근데 거래량이 없어요. 이거 저번에 현대무백스랑 거의 똑같은 개념이에요. 거래량이 없는데 마이너스 7에서 마이너스 8%를 밀면 여러분들 못 버텨요. 못 버틴다니까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세력은 뭐냐?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그냥 확 밀면 얘네들은 시가총액이 작아서 조금만 매도를 치더라도 그냥 갑자기 후가창에서 조금만 매도를 쳐도 갑자기 훅 빠집니다. 빠져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당황해야죠. 와 큰일 났다. 어떡하냐? 야 이거 이러다가 더 빠지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막 던져요. 그럼 그걸 누가 봤냐? 얘네들이 봤죠. 얘네들이 받은 걸 어떻게 됐어요? 그대로 들어 올렸잖아요. 오늘 이거 장중에 23% 급등했습니다. 장중에. 장중에 그러면 얘가 끝날까요? 아직 끝이 아니죠. 아직 끝 안 났어요. 이거 아직 정배열이 안 돌아섰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지금 구간에서 얘는 이제 여기죠. 오늘 종가가 정확하게 언제 끝났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오늘 그 종가에서부터 여기까지를 하나의 영역으로 보는 겁니다. 영역으로. 영역으로 보고 뭐예요? 종가, 중심가, 시가까지 분할 매수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수익 내고 나올 수 있다라는 거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왜? 로보틱스. 로봇이 지금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지난주부터 광통신이 하나의 테마가 됐죠. 미국에서 중국산 그 트랜스버 요거에 대한 규제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지난주에 거의 뭐 주도주였어요. 그 주도 테마였습니다. 그래서 광통신 관련된 종목도 오늘도 마찬가지죠. 걔네들이 수급이 들어와서 하나의 테마가 형성이 됐는데 마찬가지인 거예요. 로보틱스, 로봇도요. 피지컬 AI 이것도 테마가 형성이 됐어요. 지지난주부터. 그것도 주도주였어요. 주도 테마였는데 얘도 하나의 피지컬 그게 형성이 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 로보틱스 관련된 종목들 보면 기준봉 발생해놓고 거래량이 없이 횡보하거나 거래량이 없이 빠지고 있어요. 그러면 물량을 받아내야죠. 그럼 단발적으로 끌어올려줄 때 익절하고 나올 수 있어요. 이게 기준봉 매매입니다. 다만 비중을 크게 하면 안 돼요. 이런 종목들은 비중을요. 이런 종목들은 비중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5%에서 3%만 합니다. 크게 하면 안 돼요. 절대로 크게 하면 안 돼요. 기준봉 매매는. 그리고 손절. 무조건 손절. 무조건 손절. 그리고 무조건 뭡니까? 분할 매수. 손절 무조건 지키고 무조건 분할 매수. 1대 2대 4. 이해되죠? 좋습니다. 자, 그다음에 금강철강이에요. 금강철강. 금강철강. 주가가 쫙 빠지다가 어떻게 됐어요? 횡보하다가 거래량이 없이 횡보하다가 그죠? 횡보하다가 갑자기 훅 하고 기준봉이 발생을 했잖아요. 기준봉이. 그럼 제가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종가입니다. 중심가입니다. 그다음에 시가입니다. 여기 저가를 손절가로 뒀습니다. 어때요? 얘가 정확하게 이 라인으로 들어왔죠. 왔죠? 슈팅 나왔죠. 그래서 제가 왜 그러냐면 종가에서부터 먼저 사라고 왜 그러냐면 바로 올라갈 수도 있어요. 힘이 좋으면. 바로. 최근에 철강 관련된 종목들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부분으로 인해서 이제 AI 데이터 센터를 점점 많이 짓게 되면 특히 그래서 건설사라든지 그다음에 철강 관련된 종목들이 또 연이어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AI 인프라에 관련된 그 부분으로 올라왔는데 신스틸 막 스틸 관련된 종목들 다 또 테마가 하나가 형성이 됐죠. 얘 보면 얘 종가 이 기준봉의 종가를 왜 얘기하냐면 여기서 먼저 보초병을 세워놓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다음 날이 됐는데 얘가 여기 종가로 시작을 안 하고 얘가 중심가에서 시작했어요. 바로 들어가죠. 바로 들어가. 시초가로 그냥 바로 들어갑니다. 기준봉은 바로 들어가요. 그냥 뭐 눌리고 자시고 뭐 어디 있어요. 눌릴지 안 눌릴지 어떻게 알아. 근데 바로 그냥 종가야. 그냥 바로 중심가야. 바로 시가까지 해서 출발. 바로 개파락이야. 바로. 이해되죠? 자, 그다음에 HVM이에요. 이거 같은 경우에도 최근 이제 스페이스X 관련돼서 오늘도 이제 시세가 좀 많이 나왔죠. 스페이스X 관련된 종목 LK 삼양이라든지 스피어 뭐 이런 종목들이 오늘 좀 많이 올라와주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얘도 보면 이미 이날 들어왔었어요. 들어왔었고 잘 보세요.
이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이제 여기서부터 사실은 스타트를 끄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하나 일봉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보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 보세요. 얘가 어떻게 눌렸냐면 처음에 종가에서 시작을 했죠.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중심가 있죠. 여기에서 이렇게 간 거랑 아니면 여기에서 샀는데 그 다음날 간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일단은 종가에 그냥 들어가야 돼요. 무조건 비중은 1대 2대 4. 비중 보초병 정도로만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죠? 자, 그다음에 폴라리스 AI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 쫙 가다가요. 제가 이걸 왜 얘기했냐면 저번에 공략주로 수익을 올렸던 종목인데요. 보세요. 얘가 하나의 일봉인데 이 일봉의 종가, 중심가, 시가 여기서 샀습니다. 여기서 샀습니다. 이게 어떻게 돼요? 올라간다. 자, 그럼 뭐냐? 역배열에서 이제는 정배열로 돌아섰어요. 돌아선 거예요. 그러면 따라 붙어야 돼요? 이제는 따라 붙으면 안 되죠. 이거는 이제는 조정이 좀 나와야 한번 고민을 해보겠죠. 그러면 정필승의 정배열 11선, 21선, 41선, 1대 2대 4 분할 매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자, 그다음에 에브리 보십니다. 이것도요. 로봇 관련된 종목인데 여기 보세요. 여기에 보면 장대 음봉이 나왔어요. 거래량이 동반돼서 나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빠지잖아요, 제가. 양봉 음봉인 척하는 거래량 동반된 양봉 하면 안 되고 음봉인데 거래량 동반된 거 하면 안 된다. 왜? 나간 거다. 그러니까 빠지죠. 빠졌는데 여기서 다시 정배열로 돌아서는 딱 그 초입이었습니다. 그런데 얘에서 상한가를 갔다 하면 그 다음에 갔으니까 얘를 하나의 뭐예요? 보세요. 양봉인데 음봉인 척 하잖아요. 양봉인데 음봉인 척 하는 거라고요. 이거는 전일 종가 대비 이건 거래량이 더 많고 적고가 아니고 이거는 전일 종가 대비해서 현재 오늘이 양봉이냐 음봉이냐를 얘기하는 건데 이건 양봉이에요. 왜? 전일 종가 대비 오늘 종가가 높으니까 양봉인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음봉이 척하는 양봉이죠. 하지 말라 그랬어요. 주가 민다고. 그러면 얘의 중심가까지 밀었어요. 그죠? 기다려요. 이런 거는 기다려야 돼요. 이런 게 뜨죠? 기다려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이거는 중심가까지도 밀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샀어요? 갔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앞전에 얘가 만들어냈을 때 여기 저가 라인 있죠? 이 저가를 딱 올라왔을 때 급등한다. 즉 무슨 말이냐? 고저 장단법의 일환이에요. 얘네들이 만들었던 이 시세 안에서 이 저가 위로 딱 하고 올라왔다? 그럼 여기가 타점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해되죠? 그러면서 뭐예요? 여기에 종가를 뚫어 올린 지점이잖아요, 여기가. 그러니까 하나의 파동으로 보면 요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즉 종가를 뚫었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가 사실 타점이 된다 하면서 에브리봇, 지금 현재 에브리봇은요. 이 종가 부근에서 막 이렇게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거래량도 없이. 자, 아이크래프트예요. 아이크래프트도요. 보면요. 주가 역배열에다 여기서 보면 하나의 뭐예요? 연속적으로 들어왔잖아요. 그죠? 얘가 뭐예요? 하나의 일봉입니다. 일봉의 일봉이죠. 일봉인데 얘의 종가요. 제가 다시 그릴게요. 요게 여기. 그죠? 요렇게 돼 있는 거예요. 요렇게. 그럼 얘의 종가입니다. 그죠? 중심가입니다. 그죠? 시가입니다. 그럼 종가에 샀습니다. 이게 날라갔습니다. 이거예요. 뭐가 어려워요? 수급만 들어온 거 확인하면 되는데. 그럼 이걸 누가 봅니까? 바로 정필승이 봅니다. 자, 그 다음엔요. LG생활건강입니다. 이것도요. 이거는 이제 정배열로 이제 돌아섰을 때인데. 자, 이게 이제 정배열로 들었는데 기준봉이 나왔죠. 자, 그러면 원래 종가, 중심가, 시가 이거잖아요. 근데 얘는 뭐예요? 안쪽에서 형성이 됐어요. 그럼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됐어요? 갔어요. 이거를 제가 계속 뭐 차트가 끝난 걸 가지고 얘기한다 이게 아니고요. 저는 아침에 다 무료 방송에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간 거예요. 제가 먼저 얘기하고 차트가 나중에 간 거예요. 네, 좋습니다. 자, 전반전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연예에서도 바로 할 건데. 자, 여러분 일단 M밴드 있죠? 저희 공부방 그쪽으로 들어오시려면 샵 3772, 샵 3772에 정필승 이렇게 해서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께 링크가 갑니다. 그 링크 타고 링크를 꾹 누르면 링크가 갑자기 들어가면서 M밴드가 열릴 거예요. 아니면 앱 다운받기 뭐 이런 거 열릴 겁니다. 그거 해서 들어오시면 가입하시면 되시고요. 들어오시면 이제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제가 올려놓은 시황이라든지 자료라든지 뭐 교육 이런 것들 다양하게 보실 수가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저는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다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후반전 또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 저는 사칭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저는 일단 첫 번째 카카오톡 하지 않고요. 두 번째는 텔레그램 운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정필승입니다 이러면서 갑자기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 이렇게 오면요. 저 아니니까. 저는 오로지 이데일리온에서만 방송을 하니까 여러분들께서 바로 이데일리온으로 신고를 해주시면 되십니다. 좋습니다. 또 바로 시작을 하고요. 이제 남은 시간이 크게 없기 때문에 차트 설명 빨리 하고 마무리 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보시죠. 고저장납법 제가 한 번 더 설명한다 그랬죠. 아까 전에 잠깐 에브리봇 하면서 설명을 좀 드렸는데 이거 자체가 이거는 이제 세력이 만든 영역이에요, 영역. 이 영역이라는 거는 하나의 시세입니다, 시세. 얘네들이 만든 거예요, 이거는. 개인 투자자가 못 만들어요. 그런데 주가가 올라갔다가 빠지면서 거래량이 없이 빠져요. 없이. 네, 없이 빠져요. 없이 빠졌다가 얘가 갑자기 똑 하고 올라옵니다. 이때부터. 그거는 너네들이 만들어냈던, 즉 내가 만들어냈던 그 영역 안으로 다시 들어가려고 해. 그러니까 니네들도 한번 집중해보고 수익 크게 가지는 건 네 맘이지만 적당하게 먹고 나갈 수 있어. 이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래서 잘 보세요. 밑으로 빠졌다가 난 관심이 없어요. 없었는데 갑자기 차트 뒤지다가 수급이 확 들어왔는데 뭔가 테마가 형성이 되어 있고 그런 주도 섹터, 주도 테마에서 얘가 갑자기 올라왔네? 요거에 좀 여러분들이 집중을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좋습니다. 자, 클로봇이에요. 고저장단법. 자, 보세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이거는 음봉인 척하는 뭐예요? 양봉이에요, 양봉. 얘는 왜? 어제의 종가보다 오늘의 종가가 뭐예요? 더 높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뭐예요? 양봉이에요. 이거 음봉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도 모르고 주식하면 안 돼요. 이게 속히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당하는 거예요. 이런 사소한 게 여러분들이 당하는 거라고요. 자, 그랬어요. 근데 제가 뭐라 그랬어요? 요거는 하면 이게 뜨면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죠. 왜? 주가를 하방으로 더 민다 그랬어요. 빠졌죠. 빠졌어요. 냅둬요. 그냥 빠지든 말든. 그런데 아까 전에 에브리봇이랑 똑같습니다. 얘네들이 만들었던 이 점선, 이 저가입니다. 이게. 이 저가 위로 뭐예요? 얘가 톡 하고 올라왔죠. 올라왔잖아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니네들이 만들었던 이 시세 이렇게 거래량이 없이 빼는데 이렇게 뺄 때 니네들 못 버텨 이거예요. 내 물량 받아줄게. 다시 내가 만든 이 영역으로 들어간다. 그게 이거라고요. 이때가 매수 타점이에요. 그러면 이날 종가로 들어가든지 아니면 다음 날에 여기 구간 그러니까 여기 윗꼬리까지는 매수가가 될 수 있어요. 여기로 들어온다든지 아무튼 들어오게 되니까 뭐예요? 나갔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또 얘가 거래량을 동반한 음봉이잖아요. 그럼 뭐라 그래서 제가 빠질 수가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이해돼요? 이게 뭡니까? 고저장단법이죠. 자, 그 다음에 GNC 에너지. 제가 여러분들께 2번이나 강조드렸어요. 얘는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완벽하게 돌아섰을 때 기준봉이 발생을 했다. 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따라 들어가면 안 된다. 따라 들어가지 마세요라고 얘기했던 종목이에요. GNC 에너지. 왜? 주가가 하방으로 더 밀릴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11선, 21선, 41선으로 분할 매수 1대 2대 4를 한번 해보세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분들 여기에서 수익 냈겠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자, 보세요. 얘가 올렸다 빠지죠. 근데 얘가 만들어냈던 저가는 이 라인입니다. 이 라인. 이 라인이에요. 그러니까 주가가 빠지는데 거래량이 뭐예요? 뭐예요? 없잖아요. 여기서부터 빠지는데. 없죠. 그런데 얘가 갑자기 톡 하고 올라왔네? 그럼 뭐예요? 그래요. 이거예요. 이게 간 거예요. 왜? 얘네들이 만들었던 이 영역이죠. 이 영역 안으로 들어온 거니까 난 상방으로 한 번 더 갈게 라는 겁니다. 만약에 얘가 추세가 죽었으면 그대로 흘러내려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고 다시 올랐다는 건 상방에다가 한 번 더 털어낼게 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자이 S&D 이것도 마찬가지로 신대가에서 제가 하면 안 돼요. 하지 마세요. 왜? 이것 또한 정배열로
정배열로 돌아왔기 때문에 여기서 기준봉이 발생을 하면 하지 마세요 했어요. 왜? 정배열에서는 이미 물량을 앞에 모았던 거를 상방에다 그냥 다 털어버리고 여러분들이 이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따라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보세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밀잖아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11선, 21선, 41선으로 분할 매수 해보세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됐어요? 얘네가 만들었던 이 저가, 이 점선 보이죠? 점선. 여기. 여기 위로 뭐가 올라와? 얘가 올라왔잖아요, 얘가. 얘네들이 만들었던 이 영역으로 얘가 올라왔다고요. 얘가 타점이에요. 어떻게 됐어요? 쏘아 올리잖아요. 그래서 직전에 얘가 만들어냈던 이 고가를 뚫어버리잖아요. 이거예요. 이게 고조장단법이에요. 그러니까 너네들 탈탈 털 만큼 털어주고 거래량이 없이 너네들 탈탈 털어주고 그다음에 뭐예요? 그 물량 받아서 다시 올라오면 나는 상방에 한 번 더 뿌려낼게. 그리고 끝낼게. 이거를 그들이 말은 못하니까 거래량과 차트 그리고 얘네들이 만들었던 시세 영역 안으로 들어왔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다음에 SGC 에너지예요. 자, 보세요. 이것도 정배열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기준봉이 발생을 했죠? 그죠? 그럼 밀리죠? 여러분들 이렇게 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빼면 여러분들 버틸 수 있어요? 못 버텨요. 만약 그래서 제가 분할 매수해라고 하는 거예요. 기준봉입니다. 들어서 바로 샀습니다. 더 떨어집니다. 시가에 사세요. 더 떨어집니다. 그래요. 어쩔 수 없네요. 손절해야죠. 그런데 뭡니까? 다시 이 저가 위로 올라왔습니다. 얘는 시가랑 저가랑 같으니까. 올라왔습니다. 뭐예요? 다시 내가 1대 2대 4 샀던 이 물량 7을 여기에 7을 넣어버리면 상방을 더해서 내가 손절한 가격보다 내가 7을 넣어서 수익 내고 나온 가격이 훨씬 크기 때문에 나는 익절인 거예요. 나는 돈을 번 거예요. 여기서 분할 매수하면 여기인데 여기에서 나가봤자 손절가 마이너스 3%, 4%, 뭐 많아봤자 10%다. 그것보다 내가 여기에서 물량, 여기에 샀던 7을 여기다가 넣으면 이게 이렇게 갔을 때 훨씬 큰 수익을 얻는다고요. 그럼 뭐예요? 손해보다 그러니까 승률이 뭐예요? 더 크고 더 돈을 번 거 아니겠어요? 이해되십니까? 자, 좋습니다. 여러분, 제가 앞에 많은 설명을 좀 드렸죠. 그리고 뒤에는요, 사실은 자료가 좀 더 있는데 그거는 시간 관계상 제가 그거는 다다음 주에 한 번 더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요. 자, 제가 어찌됐든 여러분들과 이런 그 월요일에 처음으로 금요일만 하다가 월요일에 처음 시작을 했는데 어찌됐든 여러분들께서 계속 제 방송을 보시면서 좀 계속 공부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겠고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리는 이 0.25 법칙은요. 그냥 일반적인 그런 게 아니라 저평가인 이 대형주와 중형주를 철저하게 바닥권을 다지고 그렇게 나눠서 샀는데 바닥을 다지고 올라오는 그런 종목들을 한번 눈여겨보자. 안전하게 라는 말씀이고 기준봉 매매는요. 수급이 확 하고 들어왔으니까 세력 니네들이 하는 것처럼 나도 똑같이 따라해 줄게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다른 겁니다. 다른 거예요. 물론 서로 간에 적용을 시킬 수 있겠지만 매매는 다르다. 다만 분할 매수는 똑같이 한다라는 거고요. 그런 부분에 여러분들이 좀 잘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요. 아침에 제가 무료 방송에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8시 10분부터 8시 50분까지 진행하고 있으니까 아침에 항상 평일에 들어와서 많이 좀 참고하시고 그다음에 M밴드 거기에 좀 들어오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자료 같은 거 많이 좀 참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무튼 여러분 저는 또 다음 주는 아닙니다. 다음 주는 우리가 대체 휴무일이라서 8월 15일 광복절 대체 휴무일이라서 저는 다다음 주에 월요일에 또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오늘도 성투, 내일도 성투, 모레도 성투 계속 성투하십시오.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델리온의 정필승 파트너였습니다. 감사합니다.